그 잠수병처럼 비행기 조종사도 이렇게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기존에 잠수병이 왜 생기냐면은 그 압축 공기 비율이 잘못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압축 공기 비율이 왜 잘못됐냐면, 높은 압력으로 이렇게 물에 의해서 눌리잖아요. 비행기 조종사도 이렇게 어떤 공기압이 형성되게 빠른 속도로 날기 때문에 그 안을 눌리게 된단 말이에요. 눌리기, 그 압력이 이제 비행기 이제 설계 같은 것을 잘못했을 때 FB22 하면 비행기 조종사 이렇게 압력 때문에 기절한다 그러죠. 이 앞에 부분이 무겁게 만들어 주면은 앞에 부분이 뚫고 나가면서 이렇게 공기를 흩어가지고 상대적으로 조종석의 압력이 덜 가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앞에 부분을 좀 가볍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압력을 조종석에 좀 더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부분을 무겁게 하면 이런 압력이 감소가 됩니다. 동시에 압축 공기를 갖다가 길이별로 이렇게 틀리게 해서 싸주는 방식으로 해서 초공덩어리처럼 막을 형성해 주거나, 전파를 가지고 이렇게 싸가지고 열로서 전번에 열을 탑재하고 있죠. 동심원처럼 하든지 쏘는 형태를 하든지 두 가지를 결합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막을 형성해서 빠른 속도로 날 때 기체의 어떤 높은 압력을 흩어버리는 그런 현상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조종석에 있는 사람 한결 편하겠죠. 장기적으로 좀 발전하게 되면 조종석에 있는 사람이 굳이 뭐 이게 마스크, 이게 비행기 조종석에 이게 이게 뭐라 그럴까, 호흡과 관련된 이런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뭐 그런 문제가 제일 좋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유리막, 비행기의 유리막 자체가 뭐라 그럴까, 좀 얇다, 좀 얇거나 두껍지 않다라고 했을 때, 비행기 이제 굴절이 현상이 있어서 시야가 좀 확보가 안 되는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은, 그렇죠. 이렇게 비행 조종사가 압력을 받는 이런 부분들, 여러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쪽 부분을 좀 두껍게 전부 다 만들어주는 식으로 해서 견딜 수 있도록, 이렇게 바람이 오면은, 그래서 이렇게 곡선 부분에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에 그쪽 부분을 약간 더 두껍게 만들어주면은 이렇게 거기 부딪혀가지고 곧바로 흘러버려요. 얇으면 이렇게 압력이 이쪽으로 조종석 안으로 형성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기를 잠수병에서도 높은 압력으로 눌리게 되다 보면은 그걸 저항하느라고 인체에 힘을 많이 씁니까, 안 씁니까? 저항하느라 힘이 많이 쓰죠. 근데 이것을 운동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높은 압력으로 인해서 몸에서는, 그래서 강한 저항하고, 그만큼 스트레스, 뭐 기분이 나빠서 스트레스가 아니라 몸에 이제 이렇게 몸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 과부하가 그만큼 더 주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산소 요구량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평상시 때는 그냥 일상적인 어떤 공기의 비율을 받아들여도 되지만은 산소 요구량이 좀 더 많이 힘을 쓰기 때문에 산소 요구량이 더 필요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압축 공기 방식으로 잠수병은 프로테이지를 따라 주는 거건데, 이 질소 양을 좀 더 프로테이지를 줄여 보세요. 그리고 산소 요구량은 많으니까 산소를 높여주고, 우리가 달리기 하다 보면 이렇게 똑같은 공기인데 그냥 평상시에 걸을 때는 이상이 없었는데 숨을 헐떡이게 된단 말이에요. 숨을 헐떡이게 됩니다. 그래서 권투 같은 이런 격투기 한 선수들이나 종합격투기 한 선수들 그렇고 숨을, 그래서 이산화탄소하고 산소 교환이 빨리 안 되니까 입을 뾰족하게 해가지고 슉슉 하죠. 뾰족하게 해서 여기 안에 가득 담겨있던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고, 산소를 코로 들이마시면, 그렇죠, 코로 들이마시는 안에까지 복식호흡을 하는 사람에게 폐와 안쪽에 깊숙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산소 요구량, 공기 요구량이 더 많아지는 거죠. 특히 몸에서 운동 에너지를 많이 썼을 때 산소가 있어야지, 제가 프랑크하우스 얘기를 할 때도 제가 그랬죠. 산소 비율을 높이면은 보다도 많이 무기급으로 된다. 산소 비율이, 그 다음에 휘발유하고 산소를 갖다 같이 결합해서 태우는 이런 혼합 연료, 뭐 경유, 그 다음에 산소, 뭐 경유, 수소, 산소, 휘발유, 수소, 산소, 우라늄, 액상, 수소, 산소,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 무기급으로 우라늄, 액상과 수소, 산소를
캡슐로 담아가지고 할 때도 산소 비율을 높여주면 폭발력이 더 커진다고 제가 말씀. 무기급으로 했을 때도. 그다음에 브라운가스도 보면은 보통 2대1이잖아요. 수소가 2대1. 근데 산소 비율을 낮추면은 그리고 산소 비율을 낮추면 타긴 타면서도 안전하게 보관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굳이 보관할 때 수소산소를 같이 섞어 놓을 필요가 없어요. 따로따로 보관하셨다. 섞어줄 때만, 연료를 쓸 때만 이것을 하시면 보다 안전하다. 그로 인해서 제가 이게 중간 저장소라는 뭐 비행체다, 비행기체, 뭐 드론이다, 뭐 자동차다 그러면 그렇죠. 저기 그거를 서로 섞어가지고 휘발유를 온도를 높여주고 그 다음에 산소하고 섞어주는 공간이 따로 만들어져가지고 덮여진 휘발유와 산소를 결합해서 연소실에 데운다. 수소도 온도를 높여주고 또 하나는 작은 연소실을 만들어서 온도를 높여주는 수소의 저장 공간은 따로 있고 중간 저장소, 연료통하고 다르게 중간 저장소라 부릅니다. 또 하나 수소 산소를 섞어주는 공간, 쓸 분량만 섞어주면 전혀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같은 대비해서 산소를 많이 공급을 해주게. 공기 중에 산소는 좀 어느 정도 희망하기 때문에 고속으로 달릴 때는 더 많은 산소가 필요한다. 그래서 이게 산소를 인위적으로 넣어주면은 기존 연료 대비해서 50% 이상의 효율을 나타낼 수 있다. 이런 혼합 연료와 브라운가스를 수소 2, 산소 1이잖아요. 수소 1, 산소 2, 6 이렇게 이런 식으로 높여주면은 폭발력이 세진다. 연료가 효율적으로 산소의 비율에 달려 있다라는 이것이 이제 전 세계 특허 질적 재산 이것을 발견한 것이 저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제 기술을 보호하려고 일부러 그것을 이렇게 일부러 언급을 한 겁니다. 조종석에서 비행기 조종석에서도 산소 요구량이 많아지는 거예요. 높은 압력을 받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몸에 스트레스를 받는 과부하를 받는 저항하느라고 몸에 이렇게 비행조사 기압 훈련을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항하느라 힘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산소 요구량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종석에도 산소를 평상시보다 많이 공급해줘도 상관없어요. 산소 많이 마신다 해서 뭐 죽는 건 아니니까요. 산소를 좀 더 프로테인 높이고 질소 비율을 좀 더 낮춰서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조종사가 이렇게 헬멧 같은 거 써가지고 그걸 통해서 전파를 여기다 직접 닿는 방식을 이렇게 달아버리면은 그렇죠. 여기다 전파 넣어주면 뇌에 영향을 미쳐서 기절시킬 수 있거나 그 사람을 잠들게 수면 유도를 통해서 잠들게 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전파에 그 사람의 정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심장 박동을 빠르게 하거나 또는 거기다가 적외선 전파 같은 것을 발생하면 고열을 일으켜서 그래서 몸에 부착시키는 이런 부분을 없애라. 비행조종사 헬멧에 그것을 둬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굳이 거기다 둬야 될 필요는 없다. 그러면 전투할 때 만약에 이거에다가 전파를 쏴버리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만약에 그 질소 테러 하는 것처럼 질소의 비율을 높여버려 가지고 조종사의 안전을 위험하게 만들어내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전 제품으로 먼저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곧바로 제품화된 것으로 비행기 조종석에 공급을 해야지 인위적으로 프로테이즈를 현장에서 조립을 산소 질소 조립을 갖다 해놓으면 저게 스파이가 만약에 수리 부분에 들어갔을 때 필요한 것을 질소비율을 높여버리면 죽는 거 아니에요. 비행 조종사가 비행기 비싼데 그죠?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잠수병 일으킬 때도 필요한 산소 요구량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평상시대로 그렇게 해서 잠수병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소비율을 좀 낮춰봐라 라는 것은 그러면 이제 병원에서도 이렇게 그 중환자실 같은데 그 사람이 중환자실 같은데 산소가 좀 더 많이 공급이 되고 질소를 훨씬 낮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병원 같은 데서 잘못하면 그렇죠. 질소 비율을 높여갖고 환자를 사망케 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요. 원하지 않더라도 또는 뭐 그 호도당 주사 맞을 때도 공기가 들어가 버리면 기포가 형성돼서 죽어버리잖아요. 그런 데서 이렇게 의료 사고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 그건 참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아니면 뭐 고칼륨 주사 같은 것을 높이 줘가지고 뭐 죽인다든지 소금을 너무 지나치게 많이 넣어가지고 죽인다든지 식염수 같은 건데 뭐 이렇게 이런 부분들에서 의도치 않은 과실치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기 자신은 이제 그런 생각을 못 했는데 그로 인해서 환자가 죽을 수 있다면 그렇죠. 그런 위험에 대해서는 보다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낫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병원에서 혈액을 자꾸 채취하는데 이거는 아픈 환자잖아요. 아픈 환자고 병원의 식사도 부실하고 그럼 혈액을 새로 생성하려면 몸에 있어서 만약에 질병이 있어서 처럼 거기에 쓸 에너지가 혈액을 채취하는데 혈액을 새로 생산하는데 병원에서 움직이지도 않으니까 혈액순환도 안 좋은 상태, 비타민C도 충분히 공급 안 한 상태에서 혈액을 뽑아버리면 산소가 공급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치료가 잘 되겠습니까? 출혈 때문에 생기는 환자, 저도 이제 출혈 때문에 하면 이게 십이지장 기형 때문에 입원했는데 혈액을 계속 뽑더라서 이러다 죽겠다 그랬어요. 수혈을 받았는데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좀 자제를 하셨으면 좋겠다. 피 한 방울로도 그 사람을 검사할 수 있는 시대예요. 근데 그 혈액을 너무 많이 뽑아요. 제가 보기에는 특히 입원 환자에게 고령 환자에게 혈액을 많이 뽑았을 때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산소가 현저히 부족한 현상이에요. 헤모글로빈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몸이 뭐 자동 기계도 아니고 금방 생산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그렇죠. 병은 병대로 이렇게 치료를 하는데 그쪽은 뭐 면역계를 방어하는데 그리고 다른 뭐 세균과 바이러스에 감염 걸려도 그럼 거기에 방어하는데도 해야 되고 혈액도 생산해야 되고 이중으로 혈액 병원에 누워 있는데 혈액 순환도 안 된 상태에서 혈액이 끈끈하잖아요. 그러면 산소도 더 부족하게 되고요. 그런 상태에서 혈액이 잘 생성될 리가 없다. 그러니까 헤모글로빈 숫자가 낮을 수밖에 없고 산소가 부족할 수밖에. 병원 공기도 안 좋잖아요. 산소가 충분하지 않아요. 환기를 자주 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너무 지나치게 따뜻해 버리면 그것도 또 산소가 부족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작은 폭포 같은 미니 폭포 같은 것을 가습기는 위험하고요. 가습기는 예전에 한번 사고가 일어났었죠. 약 타가지고 이렇게 가습기로 인해서 사람들 호흡기통 이상이 생겼었다. 그래서 많이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사람들 죽기도 하고. 이런 가습기 부분에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가습기보다는 그냥 그렇죠. 작은 폭포 같은 거 이렇게 미니 폭포 같은 거 하나 물이 순환하는 물만 나오는 장치입니다. 물 분수대 같은 거 작은 장치는 뭐 그것이 주변에 공기를 정화시켜 주죠. 우리 운동 에너지가 있으니까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먼지 같은 것을 제거하고 공기청정 기능을 가지면서 이렇게 그 안에서 이렇게 산소 요구량 물이 좀 습기가 어느 정도 보강이 되고 온도도 좀 낮춰주니까 비 올 때 보면 여러분 호흡이 쉽죠. 그것은 딱 호흡이 딱 적합한 게 그 환경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추워서도 안 되지만 그런 부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 핵심은 지금 잠수병과 공군조종사의 이런 산소 필요 요구량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압축 공기를 산소 비율을 좀 더 높이고 질소를 좀 낮추는 것을 실험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꼭 내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산소 거기에 자기 자신이 좀 너무 호흡이 좀 곤란하다 그러면요. 새끼손가락을 이렇게 꾹 누르서 이쪽 첫 번째 이쪽 끝만 이 가운데 부분을 엄지손가락으로 힘을 다해서 꾹 누르시고 이렇게 양쪽 다 이렇게 하시면 이게 0, 0, 10대 2분 몇십 초 정도만 이렇게 몇 번만에 0, 0, 10대면 해결됩니다. 해결되고요. 저는 이걸로 해결했습니다. 이게 원리는 이제 그렇습니다. 그 사람을 근육을 이완시켜 줌으로써 이렇게 소화가 긴장돼 가지고 이제 수축돼 가지고 소화가 잘 안 되는 부분을 해소시켜 주는 겁니다. 심장병에도 도움이 됩니다. 심장이 질환을 갖고 있거나 합쳐서 호흡이 안 될 때는 가운데 손가락을 이렇게 꾹 누르시면 이쪽 부분 엄지 손가락 꾹 누르세요. 눌렀다 뗐다 이렇게 하시면 호흡이 돌아옵니다. 목에 긴장이 이상 있었을 때는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딱 대고 뒤에 십자가를 그어요. 이 손가락으로 십자가를 가로세로 근육에다가 십자가를 긋고 이렇게 해주면 가로세로 근육이
인체에도 가로 세로 근육이 있어요. 풀어주면서 이렇게 목이 편해집니다. 거북목이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운데 손가락을 뒤로 딱 제끼고 제낀 손가락을 눌러줍니다. 뒤로 제끼고 이렇게 눌러줍니다. 이렇게 하면 목부터 시작해서 몸 전신의 근육이 이완이 목 부분에 이렇게 치료할 때 쓰는 방법인데 어깨가 붙었던 부분이 딱 풀리면서 이 도움이 됩니다. 네. 조정석에서도 아마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정석 같은 데서도 만약에 자기가 힘들다 그러면 이렇게 딱 눌러줘서 어느 정도 이완을 시켜주고 호흡을 도와줍니다. 근데 이게 또 알아두면 도움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쪽 꼭 눌러주면 이게 호흡이거든요. 수지침에서 쓰는 방법들인데 저는 이제 그거를 나름대로 발전을 시킨 거예요.